중국이 전 세계 그 원자재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이상인데 특히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47%, 한 반에 육박할 정도입니다. 따라서 중국의 경제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물론 그 중요하긴 하지만 또 다른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좀 장기적인 원자재 흐름의 동향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예. 뭐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에 일단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. 또 원자재 시장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하게 그 투기적인 수요도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뭐 유가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최근에 그 원자재의 그 전반적인 그 흐름은 조금 그럼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둔화되는 추세인가요? 예, 그래서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, 네. 그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나는 이제 과거 1900년부터 한 100년간 그 큰 폭으로 그 원자재 가격이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약 70% 정도 하락을 했는데, 그 이후 이 100년간의 하락폭을 만회하는 데는 8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. 이러한 것은 그 추세가 전환된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이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상승세로 전환돼서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한다는 그러한 시각인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과거에는 그 100년간 경제가 발전하는 그 선진국들이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았는 반면에 그 최근에는 인구가 많은 중국, 인도 또 많은 신흥국들의 그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그 지구에 있는 그 자원은 제한적이라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견해는 이러한 원자재 가격은 약 한 17년간의 이러한 그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최근의 상승세도 뭐 조금 이따 이제 꺾인다는 건데 그 이유는 그 중국 등의 이제 불황으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에 그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또 그 과거에 개발이 되지 않았던 이제 단가가 낮아가지고 새로운 뭐 유전 광산이 개발이 되면서 그 생산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하락한다는 건데 그 저도 이제 어느 쪽이 뭐 맞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뭐 둘 다 맞을 수도 있겠죠. 어떤 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하는. 그런데 어쨌든 뭐 하락을 하더라도 그 당분간 뭐 한 1, 2년 사이에 그 하락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또 특히 이제 중국이 설비 투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지금은 원자재 가격 추세가 나오는데요. 지금 예, 차트 한 번만 더 예, 보여주시죠. 그래서 이거는 뭐 원자재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는 예, 지표인가요? 그래서 그 네. 차트를 네. 보여주세요. 예, 한번 예. 보시면은 그 과거 이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나타낸 그러한 이제 그래프인데 제일 밑에 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밑에 쭉 나온 선이 그 100년간 하락을 한 그러한 추세고 그 추세가 이제 앞으로 꺾여가지고 상승을 계속 한다는 거고요. 예. 그 위에 이제 꺾인 선 이렇게 그 삼각형이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 그 상승했다 하락, 상승 하락 이런 추세가 세 번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근래 과거 한 10년간 상승한 게 앞으로 이제 꺾인다는 이런 두 가지 그 시각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. 예. 그 원자재 가격이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큽니다. 어디로 정확히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린 뭐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.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한 것이 원자재 가격 하락이나 중국의 경기 우려로 주로 소재주 아닙니까? 철강, 예, 기계, 뭐 예. 화학업종 이런 쪽인데요. 이런 쪽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? 예, 그 최근 3월 들어서 그 이제 원자재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철강, 화학 그 뭐 이런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이제 전망이 꼭 어느 한 방향으로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특히 더 그 이러한 업종 중에서도 특히 그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그 회사의 주식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말씀 우리가 드리고 있는 뭐 소재 업종이나 이런 쪽, 화학 업종이나 이런 쪽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은 분들도 꽤 있어요, 예, 더러. 그리고 예. 이제 빠진 거는 시장 대비 빠진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. 전반적인 영향은 체크를 해야 될 거. 종목별로 뭐 오히려 좀 공략을 해 봄직할 만한 그런 종목도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포스코인데, 네. 이제 포스코는 작년 실적을 보면은 한 10% 이상 그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는 등 단기적인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포스코는 아직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철강 회사고 영업이익률도 그 10%가 넘는데 그 글로벌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. 또 이마저도 그 포스코는 그 종합 상사로서
그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대우 인터내셔널을 포함한 수치라 실제 철강업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습니다. 또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, 인도 등 적극적으로 해외를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점도 이제 긍정적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계 최고의 투자가인 워런 버핏도 장기적으로 포스코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이익의 10배 미만 또 그 순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주가가 거래되는 등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. 이제 그런데 그 단기적인 실적 하락 이외에도 그 최근 들어서 포스코의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요인은 무리한 M&A 시도입니다. 그 다음 표는 최근에 주요 M&A 일지하고 또 그 각 업무와의 관련성 또 실패 성공 여부를 가 나와 있는데 그 철강석 수출에 도움이 되는 대우 인터내셔널이나 또 미얀마 천연가스, 철광석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 업무에 관련이 있고 또 향후 주가, 주주가치 그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.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대한통운 등은 그렇게 업무의 관련성이 크게 많지 않아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치에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제 물론 그 실패한 게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 포스코가 비상장 계열사를 상장한다든지 또 그 비영업성 자산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좀 주주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 좀 긍정적인 그 사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그 이제 지금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 그 포스코의 주가하고 포스코의 그 순자산 가치 변화를 같이 비교한 그래프인데 어떨 때는 주가가 높았지만 또 근래 들어서는 또 특히 최근에 순자산 가치가 8% 정도 상승하는 반면에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그 어떤 면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적인 악재가 이미 주가에 많이 포함된 가격으로 보여서 뭐 요즘 3월 달에 많이 하락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네. 지난 그 2008년이었나요? 그 워렌 버핏이 포스코 투자했다고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한 5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한 50만 원, 60만 원까지 올랐었는데요. 지금 포스코는 이제 가격이 38만 원인데 네. 워렌 버핏은 그럼 그런 얘기 공식적으로 잘 하진 않습니다만 지분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? 아니면 좀 차익 실현했나요? 이제 작년 그 워런 버핏 회사의 네. 그 연례 보고서를 보면은 그대로 한 주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것으로 있는 나와 걸로.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, 최근에 원자재 가격 시장 움직임과 함께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오히려 주목할 종목으로 포스코를 말씀해 주셨어요. 용환석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